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론 제4장 생활과 정부라는 제목인데요. 그 부분에 관한 동영상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제 행정학 강의는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녹색 중에 노란색 부분이 정부 부분이고 나머지 영역이 시장과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생기는 문제들을 1차적으로는 시장에서 해결하고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고 시장과 정부를 통해서 잘 안 되는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자발적 공동체, 자발적 시민사회를 만들어서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를 얼마나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는 얼마나 지방 분권, 지방정부의 권한을 나눠줄 것인가 이런 분권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제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3가지 주제 정도 살펴보고 두 번째 강의에서 또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루 생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자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셀프 컨트롤 또는 셀프 가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24시간을 어떻게 내 스스로 다스릴 것인가, 통치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잘 하는 것이 다스림이고 행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plan, do, see, feedback,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해보고 그리고 그 평가한 결과를 다시 완료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루 일어나면 이런 일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노트북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함께 생활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또는 컴퓨터 이런 것과 정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가 가장 중요한 현대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전기는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냉장고, TV는 또 대체 정부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정부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의 문제가 전 시간에 살펴본 중앙정부에서 어떤 부처와 관련이 있는가? 지방정부에서 어떤 실국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마시고 쓰는 수돗물은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열을 사용할 때 가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가스는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은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또 옷 입는데 옷, 대부분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영역에 정부가 개입을 하거든요. 옷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떠한 개입을 하는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요즘 가장 핫 이슈는 부동산이죠. 집, 부동산은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집안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면 집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이런 문제들을 또 부닥치게 됩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는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버스, 택시는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
공기가 나빠지면 우리는 환경부가 뭐 하는 거야? 대통령은 뭐 하는 거야? 이런 데 있어요. 지난 몇 년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활동이 좀 적어들면서 또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좀 미세먼지가 줄긴 했지만 이런 미세먼지와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 저 앞에 흘러가고 있는 하천, 대전에는 큰 하천이 세 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갑천, 유등천, 대전천. 이것이 갑천으로 모여서 이제 금강으로 합류가 되는데 이런 하천은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버스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또 음식점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편의점 매일 가잖아요. 편의점은 또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이 정부에서 도대체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행정학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뭐 대통령이 뭐 하는가, 장관이 뭐 하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저는 생활행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는 그래서 강조하는 게 생활행정하고 공동체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강제적인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게 공동체 행정이고 우리와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좀 가지고 행정을 배워보자. 이것이 생활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4장은 사실상 생활 행정에 관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본 집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또 집 바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6개를 골라서 하나하나 하여튼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매일 우리가 손에 달고 살잖아요. 통상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스마트폰을 볼 거요. 그래서 우리의 목이 거북목이 되고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과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옛날에는 LG도 만들었고 펜텍이라는 회사도 만들었고 여러 회사들이 만들었지만 먼저 펜텍이 망했고 그 다음에 LG도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공장 없애는 것이죠. 왜냐하면 손해가 나니까 그런 것이죠. 손해가 난다는 얘기는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은 국내로서는 너무너무 시장이 좁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건 역시 아이폰이죠. 그 다음에 삼성의 갤럭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뭐냐?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전자업체들이에요. 그 사이에서 LG가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 거죠. 아무튼 그래서 스마트폰 생산은 삼성전자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하는 거지 무슨 정부와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의 생산, 제조 관련된 산업정책을 중앙정부 중에서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IT 산업 가지고 많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경우에 보조금도 주고 어떤 지원 정책도 펼치고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밑에 소위 하청업체들이 있어요. 그 2차, 3차 벤더들이 있는데 그 부품 소재와 관련된 산업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공장, 생산 공장에 가보면 공해물질이 나와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규제하는 기관,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냐? 바로 환경부예요. 이것도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제조업 관련된 환경 규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은 민간기업, 즉 삼성전자가 자유롭게 하지만 여기도 정부가 관여된 일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가면 이 관련 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판매하잖아요. 대부분 뭐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를 하는데 이 판매도 자유롭게 민간 기업이 하는 것 같지만 여기도 관련 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통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이 스마트폰 살 때 보조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걸리게 되고 이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하는 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단통법에 의해서 보조금 관련된 정책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수도 있고 적게 팔릴 수도 있고 판매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정부가 관여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제 소비자가 사용을 하잖아요. 이것도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요금을 쓸 때 스마트폰 사용할 때 요금이 매겨지잖아요. 통신요금 우리나라 인가제예요. 이것도 과기정보통신부에서 요 인가제를 해서 지금은 이제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인가제로 가는 거는 뭐냐면 인가를 받지 않으면 학교 같은 거 지을 때 인가를 받지 못하면 불법 학교가 되는 거예요. 신고제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 관련된 요금제가 신고제로 좀 자유롭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런 신고 제도를 통해서 또 정부가 관여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라는 게 있어요. 12시 이후에는 청소년 아이디로는 게임을 못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 이거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여튼 이런 관련된 청소년 관련된 것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사실은 대통령 후보 중에도 여성가족부 없애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정부, 시민사회 있잖아요. 시장의 역할, 정부의 역할, 그 다음에 살펴볼게 시민사회의 역할도 살펴봐야 돼요. 스마트폰 관련된 시민단체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청소년 스마트폰을 규제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 이런 시민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요금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그 관련된 참여연대라든가 국민건강연대 이런 데서 여기 시민단체죠. 시민단체에서 스마트폰 관련된 어떤 시민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요지는 스마트폰이 완전히 뭐 민간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행정이 관여한다. 생산과정, 판매과정, 소비한 이후에 개인이 사용하는 과정에도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행정학도는 그때에 정부가 어떻게 관여를 해야 되느냐 또는 그 관여하는 걸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 늘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죠. 결국은 행정학도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이 사회적인 이익 즉 공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겠죠. 다음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마시고 쓰는 수돗물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수돗물은 지방자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은 그는 지방 상수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물이 흘러내려가잖아요. 부엌에서 흘러내려가고 화장실에서 흘러내려가는 것이 흘러내려가는 물 처리하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하수도라고 그래요. 수돗물은 대부분 이제 상수도를 말하는 거죠. 이 상수도의 생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 같으면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수돗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수돗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깨끗한 물로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수도관을 통해서 각각 집으로 보내는 거죠. 이때도 이제 상수사업본부에서 다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실제 물을 정수장이라든가 취수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과정의 생산 과정에 민간 기업이 참여합니다. 특히 건설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것이 위탁 사업으로 수행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상수도의 판매. 상수도는 각각의 집에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상수도 요금을 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학도라면 우리 집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얼마 내는지는 좀
알아봐야 돼요. 아파트 경우면 매달 정해진 달에 그 집에 상수도 요금, 관리비 속에 상수도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이 포함돼서 나오죠.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판매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집집마다 검침기가 있어요. 검침기를 매달 검침을 해가지고 대전시 같으면 대전시 상수사업본부에서 수도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수도 요금은 톤당 싼 데는 한 7, 800원. 톤이라고 하는 거는 입방미터죠. 미터가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요 정사각형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1톤입니다. 1톤당 한 700원, 800원, 비싼 데는 1,500원 정도 하는데 얼마나 싸요, 그게? 우리는 물 한 병에 1,000원짜리 사다 먹잖아요. 근데 톤당, 1톤당 그 정도밖에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죠. 거기에 이제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게 붙어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류 지역에서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야 하류 지역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거기다 공장도 못 짓고 음식점도 못 내고 이런 것들을 뭐라 하면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요금 낼 때 톤당 170원을 냅니다. 수도요금보다 훨씬 비싸죠. 톤당 170원 정도죠. 그죠? 170원을 내 가지고 상수도 요금보다 싼 거죠. 상수 요금은 한 1,000 얼마라고 했으니까 싼 데는 900원에서 1,500원 이렇게 되니까 톤당 170원을 내 가지고 물이용 부담금을 걷어 가지고 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것이 물이용 부담금이고 이거는 수계관리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 섬진강수계 이렇게 나뉘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도 지방정부가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의 원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집 앞에 들어오는 거는 최종수잖아요. 원료가 되는 원수는 댐 용수라든가 광역상수도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에 있는 물을 대전시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트렁크로 가게 되면은 이건 광역상수도라고 하고요. 댐에서 직접 갖다 쓰면 댐 용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물을 취수하게 되면 공짜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수원을 개발합니다. 우리 대전시는 대청댐을 만들 때 일정 돈을 냈어요. 자본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는 100만 톤인가를 대청댐을 공짜로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이렇게 원수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돗물 관련해서 그러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돗물 정책 이거는 누가 하느냐? 전체 국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부에서 담당을 해요.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실제 집행은 한국수자원공사 우리 신탄진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그 일을 집행하고 그래서 전국적인 상수도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요 상수사업본부라든가 이거 특별회계로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지방정부에서 수행을 하고 그런 전국적인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에 관한 일은 어디서 담당을 하냐면 행정안전부라는 곳에서 그 일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책을 총괄한다. 그리고 아까 상수도 이야기만 했지만 하수도도 있어요. 하수도와 정부 역할 관련된 것도. 하수도 물이 빠져나가면 그 물이 어디로 다 흘러나가냐면 강으로 흘러나가요. 그러면 물이 깨끗하게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대전시 같으면 전민동에 가면 사실은 하수 종말 처리장이 거기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변에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든가 공장에서 들어온 더러운 물을 한번 걸러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하천에 갑천에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수도로 내려가면 이제 하천에서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이 하천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 하천도 큰 4대강과 같은 거는 국가하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 물 흘러가는 데마다 파란색 이렇게 입간판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방하천, 국가하천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 분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시도 일부 구간은 지방하천, 또 큰 갑천, 유등천 이런 것들은 국가하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측면에서 하수 정책은 이것도 환경부, 실제 집행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대전시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 따로 받고 하수도 요금 따로 받습니다. 매달마다. 그래서 지방정부별로 상수도 회계, 하수도 회계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돗물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 그러니까 수돗물은 정부의 역할이 많죠. 민간 부분, 시장의 역할은 이런 관련된 일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들어가서 위탁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일들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에 시민들의 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루게 돼 있어요. 반면 이제 시민단체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연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수돗물과 관련된 시민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하수도 민영화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옛날 4대강 할 때는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하기도 하고 물값 올라가는 거, 물값 인상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다 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물값은 제대로 내야 돼요. 우리는 물을 이제 돈을 물 쓰듯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물을 너무 헤프게 쓰는 것이죠. 근데 물도 실제 만들려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제한되게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그때 그 물을 유지하려면 사실은 물값을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 먹는 물은 막 1,000원 주고 사 먹는데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집에서는 톤당 그거에 뭐 1,000배가 되는 그죠? 1,000배가 되는 것을 사면서 한 2,000원밖에 안 내는데 1,500원, 2,000원밖에 안 내는데 너무 싼 거죠. 제가 볼 때는 물값을 비싸게 해야 집에서도 수돗물을 아껴 쓸 줄 아는 그런 운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반대 운동만 할 게 아니고 수돗물 가격 제대로 내기 운동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도로에 관련된 정부의 역할, 도로도 상당 부분 SOC, 사회 간접자본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많습니다. 도로에 관련된 약속은 도로법에 되어 있어요. 도로법에 보면 고속국도,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분도, 구도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어요. 개인이 내면 그냥 개인 길도 있어요. 개인 도로도 있어요. 사유지에 일단 도로는 사유도로죠. 고속국도는 고속국도법에 의해서 자동차 전용으로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이 국토교통부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가 한국도로공사예요. 그 다음에 일반 국도, 1번 국도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42번 국도 뭐 이럴 때. 이거는 주요 도시와 지정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국가 기간 도로망이 됩니다. 이것은 국도관리청이라고 하는 데, 이거는 도로공사에서 하지만 고속도로는 국도관리청, 여기는 공무원이에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청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특별시도, 광역시도가 있는데 이거는 대전 광역시 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거, 우리 천변도로 있잖아요. 이런 것도 대전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로 도지사나 특별자치 도지사가 관할하는 것 지방도. 그다음에 시도, 분도, 구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방자치단체 재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바로 도로예요. 도로 팔아먹을 수는 없지만 가치를 따져보면 그 땅값을 따져보면 도로가 지방정부가 보유한 자산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SOC, 사회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또 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이건 도로의 종류가 또 다르게 나와요. 이때는 이제 관리 주체가 아니라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일반용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지하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특수도로 이렇게 기능별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련된 역할은 중앙정부, 고속국도, 국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부, 지방도는 지방정부가 관할을 하고 또 이 도로 건설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민간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건설업체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죠. 그러나 책임은 정부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사회는 도로 건설과 환경 파괴 이거와 관련된 시민운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도로 교통 안전과 관련된 시민운동,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 이런 데에서 다 시민운동 가죠. 그런 시민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도로공사 및 지방정부의 세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주고 그 건설업체들이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건설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고 토목은 좀 더 기초적인 것, 좀 큰 거를 토목이라고 해요. 시빌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건설은 주로 아파트라든가 건물을 짓는 걸 건설인데 합쳐서 토건이라고 해요. 토목, 건설 이렇게 합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민간 기업에서 담당을 한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예를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도로, 스마트폰, 수돗물 이런 것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 시장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강의 나머지 남은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생활행정 관련된 거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